지난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지자체들도 잇따라 지역형 뉴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과연 부천형 뉴딜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 등 경제 활동은 위축됐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실업과 소득 격차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올해 초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형 뉴딜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이렇게 3개의 틀로 짜여졌습니다. 시는 최종적으로 모두 51개 과제, 80여 개 세부 사업에 몰두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예산 3,700억 원, 2030년까지 모두 1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린 뉴딜입니다. 부천에 꼭 필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그린 뉴딜 도시재생 사업,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 환경 회복,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만들기,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부천 그린 뉴딜 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부천은 좁은 땅에 인구 밀집이 높고 차량 이동이 많은 데다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은 날이 갈수록 악화돼 대기 환경은 늘 큰 걱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천 그린 뉴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인터뷰 함께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이나 체험시설을 집약 설치한 부천 그린 뉴딜 센터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별빛마루, 그리고 수주도서관 등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형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오정 근린공원과 연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다양한 그린 뉴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한 건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한 손에 꼽기도 힘들 만큼 다양하고 또 방대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뉴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민이 알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행정이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천 시민들은 부천시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취재 내용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